생애자산관리 관점에서 보면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이냐 또 중요한 문제이죠. 그러면은 정말 혼자 사는 게 유리한 걸까? 네,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하도 주변에서 궁금해하시죠. 뭐 이제 결혼도 돈이 없어서 못할 것 같다. 자녀도 이제 돈이 없어서 낳기 힘들고 키우기도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구 구성원 수가 적다고 해서 꼭 잘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저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게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산관리에 도움이 더 됐다. 네. 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행복한 가정과 경제적인 여유는 충분히 병행 가능한 그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안녕하십니까. 금주머니TV 경제적 자유로 가는 추월차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같은 종목, 같은 상품에 투자하고도 왜 남들은 벌고 나만 못 벌었나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거금 2천만 원을 넣었는데 네. 얼마 안 가서 수익률 마이너스 30%를 찍고 굉장히 괴로웠던 기억이 나요. 요즘 초저출산이 화두인데요. 우리 2030들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데 그러면 과연 자녀가 없는 가구는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걸까요? 정말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하기 전에 금주머니TV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있으면 정말 경제적으로 불리한가?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구가 요즘 감소하고 있잖아요. 네. 초저출생이 가장 문제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일단 2021년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 인구는 전년 대비 9만 명 정도가 감소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망자 수보다 한 해 동안 태어난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었기 때문에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이 된 건데요. 그런데 이제 장래 가구 추계를 보면 총 가구 수는 2039년까지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데 가구 수가 늘어난다는 건 결국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보면은 그 가구 원수가 현재는 3, 4인 가구가 많다고 하면 이 가구 수가 조금 더 이제 세분화되면서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많이 늘어난다 그런 뜻이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이제 가구 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구 수가 또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가구의 평균 소득, 지출, 그다음에 뭐 자산 규모 여러 가지로 이제 변화가 조금 늘었는데 기존의 어떤 가구 기준이 많이 그 비중 자체가 1인 가구로 옮겨가게 되면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겠죠. 가구 원수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나요? 그 1, 2인 가구가 늘어나고 결혼을 좀 적게 하고 출산을 덜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도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1인 가구나 2인 가구는 어쨌든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반면에 3인 이상 가구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2050년이 되면 1, 2인 가구가 비중이 무려 75.8%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주가 65세 이상 고령자인 고령자 가구가 2020년 22.4%에서 2050년에는 한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1, 2인 가구.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1인 가구가 이제 31% 정도였는데 혼인 상태로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자 가구가 60.7%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혼, 사별, 이혼 순으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제 2050년이 되면 유배우 가구주가 43%로 크게 줄어드는 반면 미혼과 이혼 가구주는 이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자꾸 이제 어쨌든 가구 인원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혼자 사느냐 아니면 누구랑 같이 사느냐 이런 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좀 궁금한데요. 그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 때에서는 빨리 결혼을 해야 재산도 빨리 모인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저는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결혼을 못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애를 못 낳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생애자산관리 관점에서 보면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이냐 또 중요한 문제이죠. 근데 이제 자산관리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뭔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건 맞는데
또 너무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미리 뭐 이걸 내가 못할 거라고 예측하기보다는 이런 가구 변화나 내가 살고 싶은 어떤 가구의 구성이나 이제 그리는 모습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이걸 잘 활용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될 문제인 거지. 단지 이제 그걸 미리 걱정만 하고 포기해야 하는 거는 조금 이런 시점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자산 관리에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자꾸 이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니까 네. 그러면은 정말 혼자 사는 게 유리한 걸까? 네, 제가 그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하도 많이들 주변에서 궁금해하시죠. 뭐 이제 결혼도 돈이 없어서 못할 것 같다. 자녀도 이제 돈이 없어서 낳기 힘들고 키우기도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연 그런 현상이 타당한 논리인가? 이유가 정말 맞는 것일까?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인가? 조금 이제 제가 조사를 했는데, 혼자 살거나 그러면 2인 가구로 살면 네.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조건으로 살고 있어야지 그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가구 구성원 수가 적다고 해서 꼭 잘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상을 어떻게 이제 추정하냐면, 일단은 어느 정도 사회 진출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네. 40대 가구주로 네. 대상을 한번 이제 조사를 네, 해봤는데, 소득 분위, 왜냐면 이제 조건이 조금 이제 통일을 시켜야 되니까 네. 소득 분위별로, 그 다음에 이제 가구 인원수별로 네. 이렇게 이제 조금 조합을 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막상 순자산을 비교해보면 4인 가구가 오히려 순자산이 많고 1인 가구가 가장 적은 편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소득이 좀 많은 쪽에선 그럴 수 있다 치고, 소득이 적은 쪽, 네. 2분이나 3분위 쪽에서도 역시 4인 가구가 그것도 순자산이 의외네요. 많고, 오히려 이제 소득이 조금 높은 편인 이제 4분위에서는 2인 가구 다음으로 이제 4인 가구가 평균적으로 조금 많은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제 통계적인 결과를 봤을 때 최소한 결혼과 자녀가 어떻게 보면 미래의 나의 자산, 삶의 모습에 결정적인 요소로는 아니다. 작용하는 게 아니다는 정도는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어떠한 그 목적 의식과 네. 그 다음에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노력이 자산 관리에 반영이 되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결과로 그럴 수 있다.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 아닌가. 오히려 나는 혼자니까 괜찮아, 걱정 없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미래 모습을 오히려 경계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산 관리를 네. 함에 있어서 그렇죠. 또 계획하고 생각하고 이런 걸 좀 덜 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항상 생각했던 거는, 우리 애들한테 어떠한 교육을 시켜주겠다. 그럼 목표 의식이 있으면 교육 자금을 어떻게 준비해야지? 뭐 이런 계속 고민들을 계획을 하고. 하시게 그 다음에 되고. 아이가 어릴 때는 크게 없지만 아이가 조금 크면은 내가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하고 이런 고민을 하다 계획을 자꾸 보면 하게 되고. 결국은 이게 그게 자산 이제 자산 관리의 관리로 어떤 이어지고. 그 목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고, 그게 결국은 열심히 하다 보면 결과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은 거니까, 오히려 저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게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산 관리에 도움이 더 됐다. 네. 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행복한 가정과 경제적인 여유는 충분히 병행 가능한 목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느 한쪽도 포기하지 말고 한번 내가 꿈꾸는 가정, 내가 꿈꾸는 모습,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해갈 수 살아가셨으면 있다.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통계적으로 실제로 자녀가 없는 1, 2인 가구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더 갖춰진 상태로 가정을 꾸리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동기부여가 돼서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데요. 이 말씀도 참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구독자 여러분의 질문과 상담을 환영합니다. 영상 댓글에 있는 주소로 이메일 남겨주시면 전문가가 꼼꼼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경제적 자유로 가는 방법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